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책문과 대책이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책이란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죠. 책문, 책문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대책과 관련해서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낱말이다.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책문이라는 것은 과거 시험, 그렇죠. 예전에 과거 시험이 있었죠. 조선 왕조 시대. 과거 시험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에 임금님이 직접 내는 문제를 책문이라 했다. 그러면 이제 답을 내야 되겠죠. 그 답이 대책이다. 네. 책에 대해서, 이 책문의 책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는 것이 대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쓰는 대책이라는 낱말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대는 대한다, 마주 본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대답한다. 마주 보니까 또 대답도 하겠죠. 그리고 책은 꾀다, 꾀. 그리고 채찍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는 사실 글자가 복잡합니다. 이 글자, 그렇죠? 또는 이 글자, 이것이 정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지는데 실제적으로 학자들 간에 의견이 많다. 오늘은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글자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일단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마디촌이죠. 마디는 손이다. 손으로 뭘 한다. 요 왼쪽 부분이 이제 이 글자는 풀무성할 착이다. 이렇게 돼 있고 아래에 다시 흑토가 붙은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모양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꾀를 얘기한다. 꾀. 그리고 채찍을 얘기한다. 어떤 눈에 보이는 채찍이란 의미가 먼저 생겼겠죠. 그러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꾀라는 이제 의미로 또 파생이 된다. 자, 대나무 그리고 가시다. 가시 자자다. 이것이 이제 여기 보면 나무목이 있죠. 그래서 가시나무다. 가시가 있는 나무다. 가시가 이러한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겠죠. 자, 가시가 있는 나무들을 모아서 대나무, 예를 들어서 대나무 자루 같은 걸로 만든다든지 또는 대나무에도 좀 가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채찍을 얘기한다. 그래서 대나무로 만든 가시 채찍이다.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말 채찍이다. 말을 이렇게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한다. 자, 말을 몰고 가는 이유는 뭔가 싸움을 하러 간다든지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말을 몰고 가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책이 있어야 된다. 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꾀라는 의미로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꾀라는 뜻과 채찍이라는 뜻이 같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대책이라는 것은 어떤 대하여 내는 방책이다. 그렇게 되겠죠. 네, 국어사전을 먼저 보니 어떤 일에 대처할 계획이나 수단이 대책이다. 그렇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 대책의 글자 그대로는 이런 뜻인데 뭔가 이 낱말이 쓰이게 된 예전의 용례들이 있다. 예전에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 벼슬이 높은 사람이 임금의 물음에 대답하여 쓴 글이다. 임금이 묻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죠. 그것에 쓴 글이 대책이다. 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글로 올린다. 그리고 특히 또 조선시대에 시정, 그때 당시에 어떤 정책이라 할 수 있죠. 시정의 문제를 제시하고 나를 다스리는데 좀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문제를 제시를 한다. 누가 내느냐? 왕이 낸다. 그리고 그 대책을 논의하게 하게 한 과거 시험 과목이다. 과거 시험 과목. 그 과목. 그렇죠. 문제를 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적도록 하는 것이 대책이다. 그러면 이 대책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문장인데 어떤 모범이 되는 것이 뭐냐? 이 대책은 사실은 조선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의 한나라, 한무제가 문제를 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머리 아픈, 골치 아픈, 어려운 것 이제 문제를 내겠죠. 그래서 동중서라는 사람이 이제 답을 올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가 글을 썼다. 오늘날로 치면 논술문 같은 이제 글을 써서 올리겠죠. 논술을 쓸 때도 어쨌든 기성정결이라든지 서론, 본론, 결론이라든지 이런 게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동중서의 답변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글의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보면 허두다. 이 문제를 낸 의도가 뭐냐라는 것을 이제 이 글에 우선 적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중두다. 그 문제의 핵심 요지가 뭐다는 걸 이제 정리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서론 정도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축조, 한 줄 한 줄 따라서 이제 적는 것이에요. 조목별로 답변을 한다. 이제 본론 쪽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본론을 좀 깊이 설명하다 보면 설패, 폐단, 그렇죠. 폐단을 설명한다. 지금 폐단이 어떻다 양상을 설명하고, 그리고 원패, 폐단의 원인은 또 뭐다 이런 걸 설명하고, 네, 어떻게 보면 본론이라 할까요. 그리고 결론으로 이제 구패, 폐단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리고 편종이라 해가 추가적인 의견을 진술한다. 일종의 결론쯤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는 없겠죠. 논술문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을 제대로 형식을 갖추었다. 그리고 뭔가 자기의 의견이 제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이제 예전에는 대책의 형식으로 쓰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대책은 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답이 나오기 위한 것이 이제 앞에서 본 대로 책문이라 했다. 책문. 그 책문을 사전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문과 시험입니다. 자, 과거 시험 중에 문과가 있고 무과가 있고 잡과도 있고 있겠습니다만 문과 시험의 과목이다. 정치에 관한 계책을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적게 하는 시험이 책문이다. 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무제 때 지방 수령들의 추천으로 뽑힌 인재를 임용하려고 대책을 물은 데서 유래했다. 지방에서 이제 지방의 수령들이 인재가 있습니다 하고 올리면 이제 왕이 이제 그것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것이 그것이 책문이다. 자, 책문이 나오면 앞에서도 동중서가 여러 가지 어떤 절차에 따라서 글을 썼다 했죠. 그 중심이 되는 게 역시 육아의 경전이다. 그리고 역사서다. 이런 데서 시험을 치는 사람들은 논거를 찾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유교의 경전이라든지 책이나 역사서를 많이 읽어야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육아의 경전과 역사서를 인용해서 글을 쓰면 당시로서는 논리적인 설득력이 충분하다. 이런 것을 인용해서 쓰면, 그렇지 않고 근거 없이 쓰면 설득력이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책문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대과의 마지막 관문이다. 문과 시험에 특히 대과 시험의 마지막 관문이다. 조선시대 문과의 최종에 선출된 사람은 최종 합격자가 33명이 되는데 그 33명의 등수를 이렇게 매기는 그런 시험이 된다. 최종 시험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책문과 대책이 있었겠죠. 그 중에 몇 가지를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책문, 이 시대가 묻는다라는 김태환이란 분이 쓴 책에서 제가 좀 따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종대왕은 어떤 책문을 내고 또 어떤 답을 했는가, 대책을 냈는가 보면 책문, 예를 들어서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법을 시행하는데 뭔가 폐단이 있다. 있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산문, 신숙주의 답을 보면 성산문은 역사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법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법을 잘못 운영한 건 그런 게 있겠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으로 해서 배워야 된다. 성산문이 얘기하면. 신숙주는 언로를 열어 직언을 들었어야 합니다. 이런 이제 답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또 다른 책문이 인재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인재를 구할 것이냐, 그런 책문을 내니 강희명이라는 분이 어떤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했어야 된다. 글쎄요,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점은 물론 당연히 취해야 되겠죠. 그럼 단점이 있으면, 인재의 단점이 있으면 버려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겠죠.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단점이 있다고 그 인재를 버려서는 안 된다. 보완해서 쓰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완벽한 인간은 그때도 없었을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종임금은 예를 들어서 책문이 오늘과 같은 시대에 옛날의 이상 정치를 이루려면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이런 책문을 문제를 내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조광조, 우리가 잘 아는 조광조의 대책은 참된 마음에서 나와야만 행정이 실효를 거두고 기강이 떳떳하겠습니다. 네, 이런 답을 했다. 참된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죠? 이상 정치는 참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책문은 다른 때 술의 폐해를 논하라.
서로의 배단이 많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또 한 책문은 외교관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김희정이란 분이 외교관은 재능보다는 덕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나라의 와의 관계, 외교에 있어서도 어떤 재능이나 잔재주보다는 어떤 덕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명종임금의 책문. 나라를 망치지 않으려면 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자, 그리고 또 교육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요즘의 문제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책문은 육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부의 관리를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 현실에도 딱 맞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부의 관리들은, 지금에 말하자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계획해야 하느냐. 김효원이라는 분이 정치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다. 사람에게 달려있다. 글쎄요. 시스템에도 있겠습니다만 본질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광해군의 책문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위기를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광해군 때는 위기가 많이 있었죠. 임진왜란이 있고 병자호란으로도 넘어가는 그 시점인데, 자, 대책이 조위한이란 분이 겉만 번지르한 10가지 시책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광해군이 어떤 뭔가 개혁의 시책 방안, 개혁 방안을 내놓았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것이 겉만 번지르르하다, 어떤 실속이 없다든지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임금이 정했겠죠. 겉만 번지르르한 어떤 시책,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의 위기를 구한다. 상당히 대담한 그런 진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가장 시급한 나라의 일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말 과감한 얘기가 나옵니다. 임수경이란 분이 나라의 병은 왕,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때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대책이 나왔다. 가장 시급한 나라의 일은 병의 그 원인은 왕에게 있다. 당신이 문제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목을 내놓는 그러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섣달 금은밤에 서글픔, 그 까닭은 무엇인가? 섣달 금음이 되면 그때 분들도 다 좀 서글퍼졌는 모양이고 왕도 그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명한이라는 분이 인생은 부싯돌의 불처럼 짧습니다. 예,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책문과 대책들이 계속 조선 500년 동안 있어 왔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오늘 대책에 관해서 대자와 책자와 관련된 글자 또는 낱말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대자에 있어서 이 글자가 풀무성할 차기라 했는데 이 글자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는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답할 대가 나왔다. 자, 대답할 대는 절대. 이 대는 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짝. 대하다 했으므로 마주 대하는 것은 짝이라. 짝. 절은 없다. 짝이 없는 존재다. 예, 짝이 없다. 어떤 두 개 대비해 볼 것이 없다. 오로지 하나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지금은 신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비슷한 글자가 업이다. 그렇죠? 이 글자가 업이다. 직업이다. 또는 업보다 할 때도 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사람 인자를 붙이고 끝이 마무리가 조금 큰 대자로 되어 있는 이것은 종을 얘기하는 종복이다. 종. 예. 노복이다 하면 남자 종을 얘기한다. 노복. 여기에 늙을 노자를 쓰면 늙은 종을 얘기한다. 노복. 그렇죠? 네. 자, 여기에 아래에 취할 취자를 넣으면 모일총이다. 모일총. 우리가 총생이다. 예. 무엇이 식물이 자랐는데 총이 모여서 이렇게 자라는 것을 총생이라 한다. 또 총서다. 책을 내는데 여러 권을 내는데 관련된 것을 다 모은 것. 그것을 총서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가시자가 있었고 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책은 정책이다. 시책이다. 반책이다. 많이 이제 꾀를 얘기한다. 그렇죠? 그리고 산책이다 할 때도 이렇게 쓴다. 여기에 칼도방을 넣으면 찌른다는 것이에요.
가시도 찌르고 칼도 찌르는 것이다. 찌른다. 자객이다. 자객. 그렇죠? 그리고 자상을 입었다. 예, 뭔가 쇠붙이로 이렇게 상처를 입은 것 자상이다. 자, 글자가 비슷한데 여기에는 이것이 붙은 거 나무 입구자가 된 것. 그렇죠? 그렇게 하면 묶을 속이다. 그래서 묶을 속이다. 요거 가시 자자와 비슷하죠? 그렇지만 아래쪽에 여기 막혀 있다. 단속을 한다. 속자 많이 씁니다. 구속을 한다. 속박을 한다. 할 때. 여기에 이렇게 착받침을 하면 빠를 속이다. 빠를 속. 속도 신속하다 할 때 그렇죠. 그리고 속자에 이렇게 칠복자를 쓰고 그리고 아래에 발을 정자 쓰면 가지런하다. 가지런 정리정돈 할 때 쓰는 글자다. 그래서 묶을 속자와 가시 자자만 구별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묶을 속자에 이렇게 칼도를 넣으면 어그러질 날이다. 어그러진다. 가시 자자에 칼도를 하면 찌른다는 뜻이지만은 묶을 속에 칼도를 하면 어그러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글자는 가시 자자도 묶을 속과 구별을 해야 되고 찌를 자자와 어그러질 날도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정일 글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책이다. 이게 정자다. 그렇죠? 책은 신자체나 간체자가 따로 없다. 정자와 똑같다. 그렇지만 대할 대자는 글자가 복잡하죠. 이걸 이 사람들이 이제 간략히 했다. 그래서 신자체는 대자, 간체자는 대자. 어느 것이 틀립니까? 획이 하나가 다르죠. 일본의 신자체는 이렇게 점을 찍고 도자를 하고 여기에 마디촌이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되다. 그런데 간체자는 이 점을 또 날려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신자체와 간체자로 구성된다. 책문은 책자는 전부 정자로 쓴다. 물을 문자는 신자체도 별도로 없다. 정자와 같다. 그렇지만은 간체자는 이렇게 모양이 바뀐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대책과 책문. 자, 책문을 과거 시험의 마지막 단계인데 임금이 그 시정에 대해서 그때 나라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관리로 등용하기 위해서 문제를 낸다. 그것이 책문이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쓰는 글이 대책이다는 이러한 연유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런 뜻으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방책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관계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